정부가 내려진 이 아주 험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역 광장을 메우신 애국 국민과 자유 시민 그리고 우리 공화당원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참 세상이 아이러니하게 지금 조국이 온몸을 바쳐서 대한민국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조국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에 조국의 민낯을 통해서 386, 지금의 586 세대, 소위 민주화 세력, 소위 진보 세력, 좌파 세력의 본질을 여러분이 지금 시시각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조국 개인의 딸과 가족과 관련된 입시 비리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모든 국정 파탄의 원인이 또 앞으로 이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손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든 원인, 모든 증상을 하나 둘 지금 벗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사태가 이게 아주 복잡합니다. 지금 일단 뭐 조국 딸과 관련되어진 입시와 관련되어진 부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지 않겠지만 지금 이 문제가 서서히 문재인 정권의 게이트, 더구나 지금 여러분 보도에 나오고 있죠. 지금 펀드를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해 정치자금, 정권 유지자금, 내년 선거자금 이런 걸 모으기 위한 단서가 지금 잡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실세들이 하나 둘씩 지금 다 연루되는 흔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아니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좌파가 보더라도 주사파가 보더라도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여론을 동원해가지고 가짜 여론조사를 동원해서 또 그 일당들을 동원해가지고 인터넷을 조작하고 또 이렇게 조국을 옹이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 마음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내년 선거에서 어떠한 수를 쓰든 간에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따라서 저는 내년 선거가 있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 있을지라도 과연 이게 제대로 선거가 우리 민심이 반영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 제가 봐가지고는 우선 이 한마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국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 주제는 환경과 관련된 뭘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과 관련된 박사학위 논문은 아마 박사학위 논문을 빨리 따기 위해 가지고 그 주제를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제가 화요일날 국회 도서관을 가서 조국 후보가 쓴 서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제가 읽었습니다. 석사학위 논문이 무엇이냐? 소비에트 사회주의 헌법 형성과 체계 과정 연구 1917년부터 1938년. 이게 뭐야? 1917년 여러분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고 20년 동안 소련사회 후제정 러시아가 어떻게 소비에트 공산주의 소련 사회로 변모해 가는가를 가지고 형법 체계를 연구한 것이 바로 조국 후보자의 석사 논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 무리하면서까지 조국을 이렇게 앉히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한민국 헌법을 조국이 가장 잘 아는 부분, 제가 봐서 조국이 무슨 법무부를 이렇게 다스릴 만큼 또 검찰을 통치할 만큼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자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석사학위 논문 쓴 소련이 어떻게 사회주의 헌법으로 국가로 변해갔는가 이겁니다. 결국은 조국을 앉혀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만들라는 미션, 사명을 부여한 것이 바로 조국의 인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입니다. 국민들이 여론이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엊그제 여기 프란체스카 수도원에서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조국 탈퇴. 저도 그 현장에서 참여하고 같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 이 사태가 이 정도까지 왔으면 먼저 조국 교수가 몸담고 있는 법대 교수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먼저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한국대 장 그 교수, 이러면 의사들이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대로 의사들이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이러면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양심 있는 교사들 광장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참교육을 외치던 정교조 어디 있습니까? 다 뒤졌어요! 민주노총 어디 있습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정의사제 구현단 어디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깨어있는 연예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연예인들 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화 세력의 본질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도 자아도 아니고 종북 또 무슨 뭐 사회주의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근본적으로 이들은 거짓말 세력입니다.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짜 적폐 세력입니다. 이번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반드시 대한민국 특히 교육을 반드시 우리가 정상화시켜야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나오는 것이 조국이 관리한 펀드를 통해 가지고 여러가지 정치자금, 선거자금 모금과 함께 지금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알겠지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알겠지만 중국의 자본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중국과를 얽힌 그러한 사건이 지금 조국 사건, 특히 펀드와 관련되어진 이게 사실은 가장 큰 화약고입니다. 여러분 교육 비리가 파헤치면 그만이지만 지금 뒷배경 이 부분이 앞으로 정말 이렇게 되기라면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국민들로부터 탄핵받아 마땅한 정권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나라 교육,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 가난한 나라, 전쟁을 겪은 나라에서 오늘날 이렇게 성장한 가장 큰 배경은 여러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대한민국을 오늘날 이렇게 성장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교육이 지금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 망가뜨리는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 조국이고 그를 바탕으로 한 이 좌파 세력 아닙니까? 전 그래서 여러분에게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지학당에 다녀가지고 10대 후반 때 여러분 시위를 하다가 감옥에 6년간 투옥당했습니다. 그 옥에서 이승만 대통령 당시 청년 이승만이죠. 이승만이 한 게 뭐냐? 감옥에서 죄수들 모아가지고 글을 가르쳤어요. 업무를 가르치고 책을 본인이 사서 관리를 하면서 책을 빌려주면서 독서, 책을 읽게 하고 그리고 본인은 그 자리에서 영어 ABC 썼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영어사전 1호는 이승만 대통령이 20대 감옥에서 쓴 것이 대한민국 영어사전의 1호입니다. 이승만이 이렇게 그 당시 정말 신분사회가 있던 조선 후기 사회에 그 사람들에게 글을 깨치고 교육 유순을 강조하고 또 여러분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국민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대한민국이 재정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적어도 국민학교는 모든 국민에게 다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교육을 의무교육을 국민학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미국에게 부탁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돈이 없고 교육 능력이 없으니 대신에 대한민국 젊은이들 학생들이 머리가 우수하니 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서 미국에 보내줄 테니 미국이 제발 좀 우리 학생들 공부 좀 시켜달라 공짜로.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이 미국에 보내가지고 미국이 공짜로 이들을 가르쳐가지고 그들이 대한민국의 두뇌가 돼가지고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의 경제실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 여기 아마 여기 연상에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저도 박정희 대통령 때 중학교를 다녔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때 여러분 그 당시 고등학교 시험이 연합고사였습니다. 연합고사인데 1차에서는 상고 공고를 먼저 시험 보고 2차를 인문계로 했어요. 무슨 얘기냐? 박정희 대통령이 상고 공고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상고 공고 우선 학생을 뽑기 해가지고 1차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당시 때 1차 시험 상고 공고에 들어간 학생들은 그 당시 중학교 다니면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대거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대한민국의 경제의 주역이 됐고 또 하나 공장에서 일하는 우리 정말 어려운 근로자들 위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야간 실업계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공장 끝나면 가서 그 졸린 눈을 비비면서 공부를 하게끔 해가지고 이수하는 고등학교 졸업증을 줬어요. 그리고 공고 상고 나오고 실업계 나온 학생들이 대학에 가고 싶으면 동계를 진학하게 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의 가산점수 들어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공평한 입시 정책이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대한민국 교육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책을 편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전두환 대통령 때로 학력고사를 내가지고 시험 그 자체에 대해가지고 그 누구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성적에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성적이 못 나오노 거기 뭐 잘못됐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 조국이라는 그렇게 군사정권 전두환 정권을 욕하면서도 전두환 정권이 만드는 6개월 석사장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군대로. 그러니까 제가 봐서 이 조국은 몸뚱아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주는 모든 자유를 만끽하면서 모든 물질과 돈을 다 누리면서 머리는 사회주의 북한을 지향하고 가슴은 소위 말해서 정의다 인권이다 소수자를 위한 이런 아주 허위의식 이런 의식으로 이렇게 무장되신 것이 조국이고 바로 그렇게 몸과 머리와 가슴이 따로 도는 것이 오늘날 반대한민국 세력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공화당에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년 4.5 선거가 과연 제대로 될지 저는 만약에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지면 내년 선거는 부정선거가 될 것이 100%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년 선거 때는 반드시 지금의 교육 적폐 이 교육을 인해 가지고 혜택을 보는 모든 부정부패를 따위칠 수 있는 그런 공작을 통해서 교육을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 세웁시다.